안녕하십니까. 고교생활 학종으로 디자인하라 5.0 그 첫 번째 파트 대입전형의 2의 강의를 맡은 강동고등학교 교사 구은주입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는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것은 고입과는 다른 대입이라는 큰 목표 때문일 텐데요.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대학 그리고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오늘 고교생활 학종으로 디자인하라 5.0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과 교육과정 중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책과 함께 책을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있는 학생은 지금 책을 준비해서 함께 보면서 그리고 메모도 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은 4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오늘 파트 1 대입 전형의 이해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이해는 다시 1. 대입 전형 기본사항 그리고 2. 대학 진학 정보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주로 대입 전형 기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입 관련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의 제목이기도 한 대입 전형의 이해에서 전형이란 바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평가하여 선발 여부를 결정하겠죠. 이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하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을 평가하고 그 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그 과정을 전형이라고 했지요. 그럼 대학에서는 이렇게 인재를 모집하는 것을 크게 순서대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그리고 추가 모집 이렇게 나누는데 수시 모집은 정시 모집에 앞서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수시 모집에 지원자가 미달되는 경우에 정시 모집에서 다시 2월에서 선발하기도 하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이 또 뒤에서 나올 텐데 정시 모집은 수시 모집 이후 대학이 일정 기간을 정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선발 방식으로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후에 모집군을 나누어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 이후 모집 인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을 말합니다. 이외에 우리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대입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용어들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 책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쪽의 1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전형은 모집 시기에 따라서 3개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살펴보았지요. 보통 수시 모집이 9월, 정시 모집은 1월, 추가 모집은 2월에 합니다. 올해 2023년도에 실시하게 되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수시 모집은 9월에 시작해서 등록하는 데까지 꽤 길게 12월까지 가는데 이게 전형 기간입니다. 그러면 정시는 1월에 그리고 또 등록을 2월까지 하면 추가는 2월에 이렇게 이제 시기적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럼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나뉘며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실적 위주로 나뉩니다. 그림이 나오지요. 이 그림에 보면 학생부 위주 전형은 다시 노란색과 빨간색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생부 위주 전형은 전형 요소에 따라 다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뉩니다. 그럼 여기서 전형 요소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려되는 요소를 말하는데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서류평가 성적, 면접평가 성적, 수능 성적, 논술고사 성적, 실기 능력 등을 말합니다. 자, 학생부 위주 전형부터 다시 보면 괄호안에 표기된 전형 요소에 따라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는 뭘 말하느냐 하면 학생부에서 말하는 교과라는 것은 학생들이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얻은 학업 성취의 수준을 말합니다. 학생부 비교과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중에서 경험한 모든 활동 내용을 말합니다.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수능 위주 등의 전형도 괄호안에 표기된 전형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수능 위주 전형에도 수능 외에 학생부 교과를 보기도 하고 실기 실적 위주에서도 실기와 학생부 교과 등의 전형 요소를 봅니다. 먼저 우리 책의 제목이 고교생활 학종으로 디자인하라임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2024학년대도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로,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는 기조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후에 대입 전형에도 이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고 생각을 할 텐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반적으로 성실한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1학년인 여러분도 성실한 학교 생활을 통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는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어려운 도표가 나왔는데, 요거는 올해 졸업 예정자, 즉 올해 대입 전형에서 수시 모집 인원 비율을 비교해 본 것인데, 수도권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비수도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비수도권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구 경북권을 보아도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두 전형을 더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많은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를 한번 볼까요? 경북대학교의 2023학년도 모집 인원을 보면 수시 모집이 70% 정도 되는데, 이거는 2022학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이며 2024학년도에는 더 많이, 훨씬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만 보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각각 40% 내외가 되는데, 수도권과 우리 지역의 국립대인 경북대를 본다면 여러분은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은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대비하여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기별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대입 전형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7쪽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교과 성적은 원점수, 석차, 등급, 성취도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교과목은 1학년은 공통 과목, 2학년에서는 선택 과목 등으로 나뉘고 이 교과목에 따라 성적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 또는 교과에 출석이나 봉사 등을 포함한 비교과 합쳐서 100으로 선발하기도 하고, 이 교과 성적 외에 면접과 서류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가미하여 선발하기도 합니다. 먼저 제일 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 100 또는 교과 비교과를 합쳐서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은 서류나 면접평가 없이 선발합니다. 많은 대학이 수학 능력,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합격선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왼쪽을 보겠습니다. 전형 요소로 교과 성적과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경우에 서류평가는 따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교과활동 중심 평가를 실시합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 성적을 정량평가하고 이 외에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교과 등을 이수한 것, 그리고 그 과목의 성취도, 그리고 세특, 즉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북대학교에도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은 80, 그리고 서류평가 20%를 도입하는데요.
서류평가에서는 교과 성적 이외에 교과 이수 현황, 그리고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정도를 절대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오른쪽을 보면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면접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한 후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계별 평가에 대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형에서는요, 교과 성적이 비슷한 지원자가 많아 면접의 영향이 큽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거나 면접 그리고 서류 평가 등을 적용하는 경우는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에 비해 합격선이 대체로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1번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말하니까 교과 성적을 주로 정량 평가합니다. 2번 전년도 합격선을 참고하여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다른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물론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과 같은 다른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이고 중복 합격자가 많아 충원 합격이 많이 발생하는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고 일부 대학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면접이나 서류 평가와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대비법은 착실한 교과 성적 관리입니다.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꾸준한 예습과 복습, 너무 당연하지만 꾸준한 예습과 복습을 해야 하고 정기고사와 여기서 정기고사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말합니다. 이 외에 수행평가에 대한 대비 등 충실한 학교 생활이 필요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으므로 수능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에 있어서는 꾸준한 학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류 평가와 면접 등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서류 평가에 대한 준비를 병행한 학생, 즉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동시에 준비한 학생이 유리할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착실하게 준비한 학생이라면 면접, 서류 평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면접과 서류 평가 등이 포함된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전형들은 교과 100%에 비해 합격선이 낮은 편이라고 했으므로 교과 성적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8쪽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근데 여기서 서류는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의미합니다. 즉, 이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가 고교 재학 기간 중 학교생활을 통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전형 방법은 일괄 합산과 단계별 전형으로 나뉘는데요. 단계별 전형이란 여러 단계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을 말하고 일괄 합산이란 전형이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일괄적인 성적 처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형을 말합니다. 앞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었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100 또는 서류 더하기 면접을 일괄 합산하거나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모집 인원에 비해서 좀 많은 수, 즉 몇 배수, 우리가 2배수, 5배수 이렇게 말하는데 모집 인원보다 많은 학생을 선발하여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한 후에 1단계 점수의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일부 대학 및 의예과, 약학과를 중심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3학년까지 끝까지 수능 공부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앞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비교과에 대해 용어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둘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 즉 성취 수준 외에도 비교과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비법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으로, 평가 항목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입니다. 진로 역량은 자신의 진로와 전공 또는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를 말합니다.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말합니다. 이 역량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뒤에 파트에서 다룰 것이므로 우리는 대비법, 이에 따른 대비법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비법으로는 우선 충실한 학교생활과 깊고 다양한 경험, 그리고 능동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내 활동의 다양성과 충실성이 중요합니다. 자, 학생부 기재 간소화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폐지되었고요. 학생부 기재도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교과 성적 및 교과 활동의 중요도가 더욱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업 역량에서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탐구력을 평가하므로 교과 수업에 적극 참여해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진로 역량에서도 전공 관련, 즉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그리고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학업 성취 수준이 어떤지를 평가하니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즉 관심 분야 및 진로 목표에 맞는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과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에 대한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논술 위주 전형입니다. 9쪽입니다. 논술 전형 요소는 논술과 학생부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논술 100도는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나 논술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학생부는 대체로 교과 성적을 반영하며 학생부 반영 시 출결과 봉사활동 등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나 실질 영향력은 작습니다. 차츰 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니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 문제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그렇다면 논술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논술 시험 자체에만 매달리고 수능과 내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 2학년 때부터 성실한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논술 시험의 성격상 수능과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논술 시험도 잘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본적인 내신과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학교 지필평가에 서술형 문항으로 대비하고 추후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의 논술과 기출, 가이드북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의 경우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어학 특기자 전형과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 등의 특기자 전형도 있으나 이런 전형들은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은 모집 군별로 각 1회씩 총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 수능 위주로 선발하고 있으며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대다수입니다. 이 외에 학생부나 면접, 실기, 체력 검정 등의 전형 요소가 있기는 하나 특정 모집 단위에서만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정시 모집은 제일 중요한 것이 수능 성적이겠지요. 학교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고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등을 활용해서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게 맞는 전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신이 수능보다 낮다면 학생부 위주 전형, 그 중에서도 비교과 활동이 우수하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
아니라면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낮다면 논술이나 정시 위주로, 이때 논술 준비를 해서 논술 위주 전형으로 또는 정시 전형으로 준비하면 되는데,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부 위주 전형, 즉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시는 준비 정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입시 준비는 3학년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학년 때 하는 것이 아니며 3학년 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1, 2학년 때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대학 진학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대학별로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보고서, 대입전형 시행계획, 모집 요강, 입시 결과, 논술 안내 또는 논술 가이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이는 대학별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진학진로정보센터에서도 대학별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색창에 대학 진학진로정보센터를 검색하시고 대학 진학정보를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보고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학 진학 정보를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대학별 대입 정보에서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보고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보고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관심 대학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이란 여러분이 고2가 되면 대학별로 4월 말에 발표합니다. 이것도 대학별로 확인할 수 있지만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대학 진학 정보에서 대학별 대입 정보, 여기서 대학별 입시 전형 계획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관심 대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시 정시 모집 요강입니다. 여러분이 고3이 되면 대학별로 5월 말에 발표합니다. 자, 먼저 역시 똑같습니다. 대학 진학 정보에서 수시 모집 요강, 밑에 정시 모집도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관심 있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대학별로 6월 초가 되면 입시 결과, 정시, 수시 입시 결과를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건 역시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정보, 대학별 대입정보, 대학별 입시 결과에서 본인의 관심 대학의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고교 생활을 학종으로 디자인해서 꼭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더라도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평가 요소를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등학교 생활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대입전형 이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